우리 동네 라디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성동 FM 소풍 이기웅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디지털 이용 시간도 늘어났다고 하죠.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요즘은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 PC, TV 등 디지털 기기는 클릭 한 번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관련 기기 전력 소모가 급증하면서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는 건데요. 전원을 절전 모드로 바꾸고 화면 밝기를 좀 낮춰서 사소한 습관만 바꾸어도 이산화탄소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동네 라디오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KCN-TV 한중방송에서 준비한 만물시장 온라인 경매 현장입니다. 자, 갑니다. 자, 마음부터 갑니다. 의자도 되고요. 자, 이게 9만원짜리, 9만원짜리. 침대 되는 거. 자, 이거 사실은 9만원이야. 자, 침대도 되고, 의자도 되고, 다 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요즘 한 온라인 경매장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만물 도깨비 경매장인데요. 지난해부터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중고 물품들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옛 물건을 구경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가게들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처분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하네요. 자, 갑니다. 엄청 세네. 자, AT 독일 겁니다. 독일 청소기. 자, 독일 청소기만. 독일 청소기가 많이 없어요? 자, 많이요? 자, 만나카. 자, 요건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좀 닦아 쓰세요. 자, 5천 가습기. 자, 이제 한절기라 키고 주무셔야 돼. 자, 가습기 5천. 없어요? 자, 필요하신 분 공짜. 자, 공짜. 자, 사다리 여기다. 자, 사다리. 자, 2만. 아니, 올 1월 1일부터 국제우편물을 보내실 때는 운송장 기재 항목을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국우편연합의 결정했다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KCN-TV 항중방송 정면성 국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우편물 운송장 기재 항목을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2021년 1월 1일부터 그 만국우편연합회 결정에 따라서 물품을 포함한 EMS, 서포 등 그런 국제우편물은 우편물 발송 전에 통관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소 기표지를 작성하거나 스마트 접수 시에 운송장 기재 항목은 숫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국우편연합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하셨는데 만국우편연합은 어떤 기구인가요? 네, 만국우편연합은 우편 업무의 효과적 운영으로 각국 국민 간의 통신 연락을 증진하고 문화, 사회, 경제 영역에 있어서 국제협력 달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1874년에 창설된 기구를 말하는데요. 1878년 제2차 파리 총회에서 만국우편연합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네, 이 연합은 우편 영역의 단일화, 우편물 중개의 자유 보장, 네, 우편 요금의 표준화, 우편 분쟁의 해결 중재, 우편 업무 개선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기술 원조를 목적으로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국우편연합에는 모든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국제연합 회원국은 가입 선언만 하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국제연합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가입할 수 있답니다. 네, 이 연합은 만국우편연합 헌장, 일반 규칙, 만국우편협약 등 3개의 의무 조약과 소포 약정, 우편 대체 약정, 대금 교환 약정, 신문 및 전기 간약물 예약 구독 약정, 현금 수취 약정, 국제 저금 약정 등 7개 임의 약정을 통해 국제 우편물 교환 질서를 규율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800
94년 1월 27일 외부 대신 조병직이 서명 날인한 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 시간을 거쳐서 1900년 1월 1일 국호 대한국으로 정식 가입이 승인되었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으로 그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1947년 제12차 파리 총회 결정에 따라 국호 대한민국으로 가입권이 회복되었죠. 아, 이거 역할이 상당히 크네요. 네. 그런데 애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주소는 원래 영문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해까지는 수취인 주소는 수취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문자로 기재하고 발송인 주소는 발송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문자로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어로 발송할 때 주소를 중국어로 기재하면 되었고, 수취인의 주소를 중국어로 기재하고, 그리고 발송인의 주소는 한국어로 작성하면 우편물 발송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는 EMS 소형 포장물, 선편을 포함한 그 국제 소포, K-패킷을 발송할 때는 운송장 작성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K-패킷은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소형 물품, 즉 2kg까지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런 소형 물품의 해외 배송에 적합한 국제 우편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해외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모든 나라는 아니고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브라질, 그리고 EU국가, 즉 독일,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등 EU국가 27개 나라가 적용 대상 국가입니다. 운송장을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우체국에 갔다가 좀 당황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직접 본 사실인데요. 네, 어르신들이나 앱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상대방 국가의 주소는 영문으로 작성했는데 한국 주소를 영문으로 작성하지 않아서 또 다시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직 아마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 제가 일본에 우편물을 보내러 우체국에 갔었는데, 우체국 직원이 먼저 수취국을 확인하고는 운송장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공지가 있다면서 안내하더라고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에 있는 딸애로부터 일본 주소를 영문으로 받아서 작성하고 한국 주소는 또 요즘 번역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번역기를 이용해서 해결했죠. 작성을 다 하고 물건 보내는 데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가 있는데요. 숫자를 적을 때도 좀 유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7이란 숫자를 쓸 때 앞에 점을 찍고 꺽쇠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럴 때 앞에 점을 좀 길게 쓰면 17로 인식해서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 9를 적을 때는 선을 일자로 적으면 영문 Q로 인식해서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는 또 사례가 또 있다고 합니다. 아, 다행히 또 한국 주소는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다행스럽네요. 네. 근데 숫자도 유의해서 입력해야겠네요. 네. 이외에 또 어떤 기재 사항들이 있나요? 네, 이번에는 필수 등록입니다. 즉, 발송인 우편번호, 발송인 전화번호, 내용품 유형, 내용품 순중량, 생산지, 수취인 우편번호, 우편물 코드, 개수, 가격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요. 저는 내용품 유형을 기재할 때 좀 어렵더라고요. 다 영문으로 적어야 하고 하니까 잘 몰라서 우체국 직원이 도움을 받아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발송인 이메일 주소나 수취인 전화번호 그리고 수취인 이메일 주소는 선택 기재 사항입니다. 아, 기재 사항 적을 때도 이제 필수가 있고 네. 또 옵션도 있고 또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물품 종류나 가격 등을 자세히 적지 않은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적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저도 물품 종류는 한두 가지만 기재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더라고요. 만약 관련 장표류 작성 또는 스마트 접수 시에 물품 종류와 가격, HES 코드 등을 만약 정확하게 기재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 배송이 지연되거나 또 반송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 항공 우편물이 상대 국가에 도착한 이후에 배달 불가, 통관 불가 등의 사유로 반송될 때
만약 우편물 내용품에 분말이나 그 액체류 또는 배터리, 전자제품 등 이런 물품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대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항공 탑재가 불가하여 선편으로, 다시 말해서 배로 반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주요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등입니다. 아주 주의해서 기재해야겠네요. 네. 해외에 물건을 보낼 때 반송되는 입도록에 하려면은 그 운송장 작성을 잘 해야 되겠네요. 아주. 네. 그리고 항공편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또 포장에도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요즘 그 항공 운수 공급망의 축소로 항공 운송료도 급등하다 보니 항공사들에서 고부피, 부피가 큰 물품 운송을 기피하는 현상이 악화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중량이 작으면서 부피가 큰 우편물 운송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는 한정된 항공기 공간에 더 많은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물품을 포함한 우편물, EMS, 소포, 소형 포장물, K패킷에 대해서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 중에서 더 높은 중량을 적용하여 우편 요금을 수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부피 중량을 계산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발송 물품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값에 6천을 나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얻은 값이 물품의 중량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발송 물품의 무게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네, 아무튼 국제 우편물을 취급할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시고 방문하셔서 그 불필요한 시간과 우편 요금도 줄이고 더불어 우체국 직원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또 완충제를 과다 사용한다든가 물품에 비해 너무 큰 상자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피가 나가는 물건을 보낼 때는 아주 좀 상당히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CNTV 항중방송 정민성 국장과 국제우편 취급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